카톡 경로 통해서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하고도 연락을 사적으로 그렇게 나누셨는데 대통령 배우자가 되면 카톡을 하겠습니까? 텔레그램으로 하겠습니까? 질문하신 건가요? 답변하세요. 아니 지금 일이 질문해서만 빨리 답변하세요. 왜 제가 하는지 묻고 계세요? 그때는 뭐라고 왜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330의 카톡을 왜 주고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자, 총장하고 연락되지 않았을 네? 경우에 한해서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게 총장과 말도 안 연락 되는 소리라는 건 다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말이 되는 가만히 소리죠. 계세요. 대통령의 배우자가 되시는 분하고 안 그렇게 하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비선으로 연락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냐고요. 사실이 아닙니다. 뭐가 사실이 아닙니까? 지금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드릴까요? 너무 하더라고요. 네, 잘 새기겠습니다. 뭐라고요? 잘 새기겠습니다. 비추는 겁니까? 제가 제 질문이 웃깁니까? 네. 왜요? 오늘 참 눈을 뗄 수 없는 영상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 한땡땡이 한국 3M 아니었냐, 혹은 조카 얘기까지 나오면서 뭐 이모 씨, 외숙모 이모 씨가 이모까지 얘기가 나오고, 뭐 앞서 얘기했던 이수진 의원이 한동훈 후보자 태도에 얘기한 건 잠시 접어두더라도 실제로 이 내용 중에 서면 답변도 그랬거든요. 한동훈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의 지시를 받을 관계가 아니었고 지시를 받은 적도 전혀 없다. 근데 이제 이수진 의원 얘기는 그렇다고 SNS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300번 넘게 한 건 문제가 된 거 아니냐. 한 후보자 답변이 해명은 좀 된 겁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 이수진 의원이 소중한 시간을 조금 이렇게 낭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뭐 그런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왜 330건이나 이 SNS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었고 어떤 상황에서 주고받았는지를 따져 물은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취임한 이후에 혹시 대통령과 연락이 안 닿았다고 해서 그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 연락할 의향이 있느냐, 만약에 그렇게 연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안 하겠다라는 보장을 어떻게 하겠느냐,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질문을 좀 더 날카롭게 했다라면 한동훈 후보자의 확실한 답변을 받아두고, 만약에 차후에라도 대통령 취임 이후 또 법무장관 취임 이후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추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이제 그런 질문 시간을 조금 뭐 왜 웃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좀 시간을 보낸 것이 지켜보는 시청자 입장 또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체적 말씀은 이제 혹시 윤당선인 배우자가 특수한 게 아니냐는 질문을 조금 더 심도 깊게 했더라면, 네. 혹은 추가적인 의혹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증 대상이었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이 혹시라도 경계가 그 희미해지는 거 아니냐, 더더군다나 대통령 배우자가 국정에 관여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그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SNS 메시지 횟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검찰총장 재직 시에도 배우자와 이렇게 많은 이 SNS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에도 알겠습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관여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좀 날카롭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주로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 곧바로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인사말에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신 거는 싸우겠다는 거죠.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했던 후보자는 처음입니다. 근데 이게 좋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후보자하고 왜 싸웁니까?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야반도주라는 표현을 했고, 오늘도 인사말에서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써서 굉장히 도발적인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를 무시한 표현들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됩니다. 검수완박 공방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민주당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감정이 좀 앞선 것 같아요. 저 보기에는 뭐 좀 더 논리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뭐 검수완박이라 불리든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이라고 불리우든 그게 뭐라고 불리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왜 이 후보자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를테면 검찰의 민주적 통제라든지 이를테면 그동안에 아주 편향된 수사들 이런 것에 대한 그러면 대안은 무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으면 더 조금 좋았을 텐데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다라는 거고 검수완박이라는 단어는 원래 민주당 지지자에서 먼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지금까지 다 써서 편하게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오늘 민주당 법사위원들한테 많이 실망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저희 뉴스탑10에 긴급 출연했던 조수진 의원에 따르면 아마 자정을 넘겨서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어질 수 있다. 근데 복경 대변인 짧게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잠시 자막으로 지나갔는데 민주당 인사인 손혜원 전 의원이 바보 같은 민주당이다. 또 한동훈 후보자에게 당했다. 뭐 아직 청문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직 한 방이 없었다. 결정타는 없었다. 이렇게 현재까지 받아들이면 될까요? 정황상의 어떤 자녀에 대한 의혹 이것 중심으로 현재 진행이 됐는데 정확하게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한동훈 후보의 태도 그리고 국회와 협치를 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예를 들어서 당선자의 지명 이런 것들로 포커스를 맞출지 아니면 정말로 개별적인 도덕성에 맞출지 정확한 어떤 컨셉이 보이질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고 예. 저는 올해 자정을 넘겨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동훈 후보자의 지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에 대해서 해소를 하는 결론을 내는 이런 청문회였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못다한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얘기가 참 많은데 아마 내일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 얘기와 함께 저희 뉴스탑10에서 집중적으로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0가지 주제를 다 전해드리는 대신에 사실상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의 댓글과 마지막 영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